폭력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마감했어요. 5층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동차로 떨어져 다시 걸어가지고 아파트 앞쪽으로 다시 걸어 올라와서 다시 몸을 투신해서 그 스스로 16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부모의 근데 이렇게 20년 넘게 회사 아버지,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한 소년의 마지막 슬픈 절규에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27년 투쟁이 결국 아시아의 노벨상을 받기까지. 이 아버지의 헌신이 결국 한국을 감동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 학교 폭력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 25년간 라몬 막사이사이상 위원회의 수석 심사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막사이사이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상은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릴 만큼 권위 있는 상입니다. 1957년 비행기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필리핀의 전 대통령 라몬 막사이사이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 상은 인종, 성별, 종교와 관계없이 아시아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이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의 출자로 시작된 이 상은 1958년부터 매년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탁월한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이 일을 맡았을 때만 해도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 저는 기껏해야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이 서양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 제가 한국인 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게 된 것은 2018년 초여름의 일이었습니다. 막사이사이상 후보로 김종기라는 이름이 올라왔을 때 솔직히 말해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평범한 NGO 활동 가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의 서류를 열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995년 6월 8일 제 아들 대현이가 학교 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5층에서 뛰어내렸지만 살아남자 다시 걸어 올라가 재차 투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2번이나 자신의 몸을 던졌을까요? 그리고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도 2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잠시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류에는 그 비극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김종기 씨는 삼성전자 홍콩 법인장이라는 승승장구하던 직책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인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조차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장난 혹은 아이들의 일로 치부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아들의 죽음 이후 가해 학생들을 만났을 때의 일화였습니다. 복수심에 불타 그들을 하나씩 만났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또 악순환에서 아이를 처벌하고 한국을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늘에 맡기자. 나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우리 아들 같은 죽음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에서 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결단력을 보았습니다. 저는 김종기 씨의 서류를 넘기면서 차가운 통계 숫자들 뒤에 숨겨진 그의 개인적인 투쟁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국민 47만 명의 서명을 모아 2004년 학교폭력 예방법을 제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푸른나무 재단은 매년 수천 명의 위기 청소년을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8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그와 그의 재단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았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불링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김종기 씨의 사례에서 경이로움을 느꼈던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깊은 상처를 사회 전체의 변화로 승화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후보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한국으로 파견했고 저 역시 그 팀에 합류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저희는 김종기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푸른나무재단 사무실로 향했죠. 예상했던 것보다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로비나 호화로운 사무실을 기대했던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건물은 원래 김종기 씨의 개인 소유였다가 재단에 기부한 것이라고 합니다. 김종기 씨가 저희를 맞이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65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은 마치 20대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깊은 슬픔의 그림자도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상처의 흔적이겠지요. 앤더슨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첫 인사말은 영어였습니다. 조금은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제 아들 대현이입니다. 오래 살아있었다면 44세였을 겁니다. 사진 속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명절이면 대현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성시경이라는 가수도 대현이와 친구였어요. 그 친구들이 와서 절을 하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대현이도 지금쯤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단순한 NGO 활동가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전사였다는 것을. 인터뷰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셨나요? 다른 많은 부모들은 그렇지 못했을 텐데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제가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고 한국을 떠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다른 아이들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본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로 아시아를, 한국을 바라보던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동료 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영웅을 만났습니다. 개인적 비극을 사회적 선으로 승화시킨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막사이사 이상이 찾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국 방문은 계속되었고 저는 김종기 씨와 그의 재단이 한국 사회에 미친 엄청난 영향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맨손으로 시작해 이룬 변화는 제가 지금까지 학문적으로만 연구해온 사회 변혁의 가장 강력한 실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한국을, 아시아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NGO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눈물로 시작된 거대한 사회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혁명의 증인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조사팀은 푸른나무 재단의 활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재단의 주요 시설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께서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센터입니다. 1588, 9128, 구원의 8이라고 부릅니다. 도와준다는 의미의 구원과 숫자, 8이 8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죠. 저는 이 간단한 설명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화번호조차 의미를 담아 청소년들이 기억하기 쉽게 만든 세심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상담센터에는 여러 전문 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24시간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연간 2만 건이 넘는 상담 전화가 이곳으로 온다는 설명을 들으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몇 년 전 한 여학생이 전화했습니다.
학교에서 극심한 따돌림을 당해 이미 옥상에 올라가 있었죠. 우리 상담사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며 그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마음을 바꿨고 지금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한 생명이 구원받은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을 돕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김종기 이사장님께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청소년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20여 명의 학생들이 푸른나무 재단의 교육 담당자와 함께 역할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상황을 재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폭력은 나쁘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김종기 이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의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경우 일회성 강연이나 포스터 부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의 접근 방식은 훨씬 체계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반에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다 저도 왕따가 될까봐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교육 담당자가 대답하기 전 김종기 이사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언젠가 그 친구는 더 이상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아들처럼요.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김종기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우리 재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1588, 9128 기억하나요? 우리가 함께하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의 말에 교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메시지였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김종기 이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으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출장 중이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상적으로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대현이가 죽었어라고. 그 순간 호텔방이 폭파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지만 이미 아들은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영안실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해 학생들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찾아와 비웃듯 행동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의 삐삐로 계속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계속해서 아들이 어떻게 6개월 동안 상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하지만 그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옷에 흙이 묻거나 안경이 부러져도 길에서 넘어졌다. 깡패를 만났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제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회사 일에 너무 몰두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홍콩 법인장이라는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죠. 그러는 사이에 아들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가해 학생들을 하나씩 만나려고 했죠. 실제로 몇몇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 그들도 결국 아이들이더군요. 잘못된 환경과 교육 속에서 자란.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바꾸기로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높은 차원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을 설립하셨군요. 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YMCA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전화선 하나를 개설했는데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YMCA 관계자 말로는 88 서울올림픽 때보다 더 많은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였던 거죠. 그는 초기에 어떻게 5명의 뜻을 같이 하는 부모들과 함께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차 조직을 키워갔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조차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저희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회피했고 찾아가면 자리를 비웠죠. 한 번은 제가 찾아갔을 때 담당자가 저를 보자마자 회전의자를 빙그르르 돌려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의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에게 그런 대우를 한다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지만 김종기 이사장님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만두면 아들의 죽음은 무의미해지니까요. 그래서 법률 제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시청 앞, 대학가를 돌며 47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9년간의 투쟁 끝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률이 있다고 해서 바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1년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했습니다. 유서에는 전선을 목에 감아 끌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그제서야 사회가 다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센터, 교육 프로그램,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총체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점심을 마치고 우리는 푸른나무 재단이 운영하는 피해 학생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학교폭력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학생들이 치료받고 새 삶을 준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센터에 들어서자 한 젊은 여성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이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김시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센터의 상담사로 일하고 계시죠.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딘가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심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살았지만 척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푸른나무 재단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좋은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해주셨고 나중에는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이제는 저 같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진정한 선순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의 노력이 한 생명을 구했고 그 생명은 다시 다른 생명들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변혁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단순한 NGO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깊은 슬픔에서 시작되어 수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을 여전히 발전, 도상국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종기 이사장님과 푸른나무 재단의 활동은 그런 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들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헌신은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가 배워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과 변화의 가능성을 목격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극한의 고통에서도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고
수많은 다른 생명들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 그것은 제가 학문적으로만 연구해온 트라우마와 성장의 가장 위대한 실제 사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다음 날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김종기 이사장님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고 학교폭력 관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하나둘 떨쳐내게 될 것입니다. 한국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제 좁은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교류의 의미가 아닐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다음 날 아침 김종기 이사장님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몇몇 국회의원들과 매우 친숙한 관계였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를 깊이 존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은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복도에서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국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포럼에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한국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학교폭력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교육부 관계자가 발표 중에 말했습니다. 특히 푸른나무 재단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김종기 이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 비극에서 시작된 그의 노력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아이들까지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요? 포럼 중간 휴식 시간, 저는 김종기 이사장님과 함께 국회 내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게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재단의 성과 보고서입니다. 2004년 학교폭력 예방법 제정 이후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례가 38% 감소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8%.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생명들을 의미했습니다. 대연이와 같은 운명을 맞지 않게 된 수많은 청소년들.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에 심은 것입니다. 제 아들이 죽었을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학교폭력은 장난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을 성장 과정의 일부로 치부하고 있으니까요. 포럼이 끝난 후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또래 지킴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학교폭력 예방에 참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20여 명의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김종기 이사장님이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분명 그는 이 학생들에게 영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김종기 이사장님은 그 학생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또래의 목소리가 때로는 어른들의 목소리보다 더 큰 힘을 갖습니다. 내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 용기,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웅입니다. 그 말에 교실 전체가 뭉클해졌습니다.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김종기 이사장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사장님 팬이에요. TV에서 보고 항상 응원하신대요. 그리고 저한테 매일 학교에서 힘든 일 없었는지 물어보세요. 예전에는 귀찮았는데 이제는 그게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 그리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할머니 세대가 손주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세대를 뛰어넘는 변화였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은 그 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알려주세요. 손주에게 관심을 갖는 할머니의 질문 한마디가 때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른나무 재단이 이루어낸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학교 폭력을 학교 내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가정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킨 것.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게 만든 것. 저녁에는 김종기 이사장님의 초대로 다른 막사이사 이상 한국인 수상자 중 한 분인 법륜 스님을 만났습니다. 2002년에 인도 빈민과 북한 난민을 도운 공로로 막사이사 이상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조용한 사찰 내 다실에서 만난 법륜 스님은 김종기 이사장님을 형제처럼 반겼습니다. 두 분 다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을 받은 동지였습니다. 김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값진 일입니다.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도 온 우주만큼 소중한데 이사장님은 수많은 우주를 지키고 계시니까요. 그 말에 김종기 이사장님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수많은 우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법륜 스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 유럽 순방 중에 독일의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한국의 학교 폭력 대응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더군요. 특히 푸른나무 재단의 모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새삼 놀랐습니다. 한국의 교육 모델이 이제는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니요. 이것은 그저 한국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성공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푸른나무 재단의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에 도입된 사례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현재 일본, 베트남, 필리핀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지메,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데 몇몇 학교에서 우리의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국제적 성과야말로 막사이사 이상의 가치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상이니까요. 다시를 나와 산책을 하며 저는 김종기 이사장님에게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성과와 인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그는 조용히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평생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학교 어땠어? 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냥이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때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몇 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누구랑 점심 먹었어? 어떤 친구랑 가장 많이 이야기했어? 처럼 구체적인 질문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 조언이나 해결책보다는 먼저 공감해 주세요. 저는 그의 조언을 메모하며
이런 실질적인 지혜가 얼마나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지 생각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에게요. 그들은 자신의 자녀나 손주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까 항상 걱정하지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찰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김종기 이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막사이사이상 수상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언론의 관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학교 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대연이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의 말에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는 여전히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의 서울 밤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것은 단순한 NGO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낸 사회 변혁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혁은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 나아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막사이사이상 위원회에서 25년간 찾아온 진정한 아시아의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호텔에 도착하여 김종기 이사장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그에게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들. 저도 제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대화할 생각입니다. 그는 따뜻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오늘 하루가 더욱 의미 있었네요. 한 명의 부모가 변하면 한 가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변하면 결국 사회가 변하니까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해결책 역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내일은 어떤 일정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19년 막사이사이상 수상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영상과 사진으로만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날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네요.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막사이사이상 시상식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영웅을 만났다. 그는 군인도 정치인도 유명인도 아니었다. 그저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의 헌신과 사랑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사회를 변화시켰다.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의 진정한 가치를 오늘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성취나 명예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헌신과 사랑에 주어지는 상이다. 일기를 쓰며 저는 이 경험을 어떻게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미국 역시 심각한 학교 폭력 문제를 겪고 있으며 푸른나무 재단의 모델은 분명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기대감을 안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이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상은 그에게, 그리고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구나. 개인의 아픔을 사회적 선으로 승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시스템적 접근. 미국인으로서 아시아에 대한 제 오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그리고 아시아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종기 이사장님은 약속대로 푸른나무재단 본부의 회의실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2019 라몬 막사이사이상 시상식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막사이사이상 수상은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지난 27년간 학교 폭력과 싸워온 모든 분들의 성과입니다.
그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필리핀 마닐라의 대형 극장이 나타났습니다. 막사이사이상 시상식은 필리핀의 국가적 행사로 매우 장엄하게 진행됩니다.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과 각국 대사,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기 이사장님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김종기님. 시상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개인적 비극을 사회적 사명으로 승화시켜 학교 폭력 문제에 맞서 싸워온 용기와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영상 속에서 김종기 이사장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청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닌 우리 대연이에게 바칩니다. 첫 문장부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상 속 청중들도 깊은 감동에 빠진 듯 했습니다. 1995년 제 아들 대연이는 16살의 나이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부모도 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김종기 이사장님의 수상 소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절절함이 전해졌습니다. 10분 남짓한 연설 동안 그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 명의 방관자가 한 명의 가해자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소수의 폭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하며 끄덕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급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사이버 불링이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푸른나무 재단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앞선 시각에 놀랐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이 놀소 문제를 인식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메달을 받는 순간 김종기 이사장님의 눈에 맺힌 눈물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아들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저는 실제 회의실에서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의 직원들이 어느새 들어와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이 회의실의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고 지난 27년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직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사명을 위해 함께 싸우는 전우회였습니다. 박수가 잦아든 후 김종기 이사장님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시상식 현장의 다양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그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시상식장 관객석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한쪽에 한국 국기를 든 관객들이 보였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이날을 위해 필리핀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분은 자살 시도 후 우리 재단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은 청년입니다. 사진 속 한 청년이 한국 국기를 높이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극복의 이야기가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은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상식 후 필리핀의 대통령과 만난 사진,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한 사진,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축하 행사 사진 등. 이사장님, 막사이사이상 수상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적인 협력 기회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고 현재 6개국과 공식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이어지는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각 국가마다 현지 파트너 기관의 이름과 협력 프로젝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더 많은 국내 기업들과 개인들이 우리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막사이사이상이라는 국제적 인정이 우리 활동의 신뢰도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는 재단의 후원 현황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수상 이후 후원금이 62%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치로 보니 국제상의 영향력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많은 성과를 이루셨는데도 여전히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김종기 이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폭력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학교 폭력의 양상이 크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집에 돌아오면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4시간 내내 사이버 불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 교묘하고 더 광범위하고 더 감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이버 불링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익명성은 가해자들에게 더 큰 담대함을 주고 피해는 더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부터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사이버 불링은 나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방법, 온라인 에티켓, 디지털 정보 판별력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최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또래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 유해 콘텐츠 차단 방법,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 실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서툴러서 아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세대 이해하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푸른나무 재단의 접근법이 얼마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70대에 접어드셨는데 은퇴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이미 은퇴했습니다. 1995년에요. 그의 위트 있는 대답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일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젊은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야겠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한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대연이에게 한 약속이니까요. 그의 결연한 의지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여정.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헌신을 넘어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푸른나무 재단의 다른 시설들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이곳의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상담실, 교육장, 연구실 등 모든 공간이 목적에 맞게 잘 설계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청소년 참여를 중요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재단의 주요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또래 상담사, 청소년 이사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활동의 핵심입니다. 시설 투어를 마치며 김종기 이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존중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해결책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의 철학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청소년 참여와 임파워먼트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재단 근처의 한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주인이 김종기 이사장님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손님도 모셨네요. 김종기 이사장님은 저를 소개했고 식당 주인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식당 주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사장님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때 심한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그때 푸른나무 재단의 상담과 도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에 김종기 이사장님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일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통계나 상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한 가정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푸른나무 재단이 27년간 해온 일의 본질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모든 활동을 하시면서도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매년 연말에 열리는 생명사랑 콘서트에서 무대에 오르는 아이들을 볼 때입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한때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았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했던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하며 자신의 재능을 뽐내죠. 그 변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가 말하는 생명사랑 콘서트가 얼마나 특별한 행사일지 상상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다시 빛나는 순간. 그것은 정말 보람찬 순간일 것입니다. 올해 콘서트는 12월에 열립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당시 한국에 계시다면 꼭 초대하고 싶네요. 그의 초대에 감사하며 저는 12월 일정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으로는 이틀 후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김종기 이사장님과 푸른나무 재단의 활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푸른나무 재단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폭력 사건 발생 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와 회복을 중재하는 과정입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원형으로 배치된 의자에 학생들과 교사, 상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대화의 공이라는 작은 공이 놓여 있었고 이 공을 들고 있는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진행자가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화해와 회복에 참여합니다. 저는 이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무관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것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를 더 강경하게 만들거나 문제를 숨기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회복적 정의 접근법은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 학생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아꼈던 학생이 차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몰랐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피해 학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학생은 아직 완전히 화해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진행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학생들을 앞으로도 몇 주 몇 달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푸른나무 재단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접근법. 이것이 푸른나무 재단이 27년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학교를 나오는 길, 김종기 이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폭력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폭력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세상이요. 완벽한 사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실수를 다루고
상처를 치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의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비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은 이상주의적인 폭력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회복과 화해의 문화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막사이사이상 수상자로서의 김종기 이사장님,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모델이 된 푸른나무 재단. 이 모든 것은 한 아버지의 깊은 상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처를 개인적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사회적 변화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킨 그의 용기와 지혜가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국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들의 삶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모델입니다. 호텔에 도착해 헤어지기 전 김종기 이사장님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푸른나무 재단의 로고가 새겨진 책갈피였습니다. 책갈피 위에는 모든 아이는 별처럼 빛날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부디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학교 폭력은 국경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결책도 국경을 넘어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그 책갈피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푸른나무 재단의 모델과 김종기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겠다고. 그것은 단순한 한국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들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이튿날 우리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의 제안이었습니다. 현충원에 대연이를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의 방문을 기대하며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도시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싸우는 김종기 이사장님과 푸른나무 재단의 직원들이 있다는 것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 그 영예로운 상의 주인공이 된 한국인 김종기 이사장님의 여정은 개인적 비극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의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저는 김종기 이사장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모든 아이는 별처럼 빛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는 별처럼 빛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27년간 한결같이 싸워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오늘 밤 제 가슴에 깊은 감동과 영감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은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대연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맑은 날에는 특히 더 그 아이가 생각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현충원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은 익숙한 길을 따라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국가유공자나 저명한 인사들이 안장되는 곳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구역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이 멈춰 선 곳에는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김대현 1979.1995라는 간단한 이름과 생몰년도. 아래에는 푸른 별이 되어 우리를 지킨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은 가져온 꽃다발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대연이를 만난 적은 없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이미 그 소년에게 깊은 연민과 존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김종기 이사장님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뿐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힘이 됩니다. 대연이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됩니다. 그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틋해 보였습니다. 대연아, 아빠가 왔어.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모셔왔단다. 미국에서 오신 앤더슨 교수님이야. 내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부하러 오셨지. 그는 마치 살아있는 아들에게 말하듯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연아,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활동에 관심을 가져줘. 작년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공식 채택했고, 필리핀에서는 정부 차원의 협력이 시작됐어. 내가 시작한 변화가 이렇게 커졌단다. 그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푸른나무 재단의 최근 소식과 성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회사 일을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같았습니다. 역할이 뒤바뀐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일어나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대연이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들이 제1의 공동 창업자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대연이는 푸른나무 재단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는 않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김종기 이사장님은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대연이의 앨범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는 앨범을 펼쳤고 그 안에는 대연이의 다양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자란 모습, 학교 생활, 가족 여행,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현충일이었어요. 제가 출장을 가기 전날.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사진 속 대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눈빛에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대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이가 웃고 있으니 모든 게 괜찮은 줄 알았죠. 바쁘다는 핑계로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종종 아이들의 진짜 감정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부모님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웃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은 건 아니라고. 더 깊이 물어보고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의 충고에는 뼈저린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2019년 막사이사이상 시상식 후 김종기 이사장님이 대연이의 묘소를 찾아 메달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대연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시작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이 상은 대연이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 소년의 비극적인 죽음이 수많은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현충원을 나오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세계에 알리겠다고. 대연이의 죽음과 김종기 이사장님의 헌신이 만들어낸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과정. 이것은 단순한 한국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입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김종기 이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방문하고 싶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의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서울 디지털 단지 근처의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블루트리 디지털 랩이라는 간판이 붙은 그곳은
푸른나무재단의 디지털 연구소였습니다. 이곳은 작년에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학교 폭력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곳이죠. 우리가 들어가자 젊은 개발자들과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은 저를 주요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력 프로젝트입니다. 한 개발자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AI 기반 사이버 불링 탐지 시스템입니다. 소셜미디어와 메시징 앱에서 잠재적인 괴롭힘 패턴을 식별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텍스트 분석을 통해 괴롭힘의 징후를 포착하고 필요할 경우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개발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내용 자체를 수집하지 않고 패턴만 분석합니다. 그리고 모든 알림은 사용자의 동의 하에만 전송됩니다. 이 기술적 접근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디지털 세계로 확장되면서 그에 맞는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하는 푸른나무재단의 선제적 노력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이외에도 VR을 활용한 공감 훈련 프로그램, 온라인 또래 상담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기술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학교 폭력의 새로운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 저의 한국 방문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고 김종기 이사장님과의 마지막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며칠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의 활동과 이사장님의 여정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나 재단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대연이와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용기와 회복력.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야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 폭력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 해결책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막사이사 이상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겠지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막사이사 이상은 단순한 성취나 업적에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의 활동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진정한 막사이사 이상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꼭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고. 그리고 해결책은 처벌이 아니라 이해와 회복에 있다고. 저는 그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의 모델이 우리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는 기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것 참 기쁜 소식이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동 연구, 국제 컨퍼런스,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갔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저는 김종기 이사장님이 단순히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를 마치며 저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사장님, 만약 대연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나요? 김종기 이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눈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대연아, 내가 자랑스럽단다. 내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켰어.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대연이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연이는 정말로 용기 있는 아이였습니다. 헤어지기 전 김종기 이사장님은 제게 작은 선물 하나를 더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푸른나무 재단의 로고가 새겨진 작은 별 모양의 배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단의 상징입니다. 별이 된 대연이처럼 모든 아이들이 빛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는 그 배지를 받아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김종기 이사장님과 푸른나무 재단의 정신을 미국에서도 실천하겠다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시설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도시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아시아의 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헌신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며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아픔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김종기 이사장님은 자신의 깊은 상처를 개인적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사회적 선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학교폭력 대응의 글로벌 리더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힘이 아닐까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 회복력과 창의력.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공동체 정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김종기 이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우리의 협력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앤더슨 교수님.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몇 가지 향후 계획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의 경험을 정리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별이 된 아들, 빛이 된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라 한 인간의 비극과 극복, 그리고 사회 변혁의 이야기였습니다. 글을 쓰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푸른나무 재단과 김종기 이사장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국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교훈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들에 대한 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며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험들이 더욱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종기 이사장님의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모든 아이는 별처럼 빛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는 존중받고 보호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 연구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머릿속은 아직도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김종기 이사장님과 푸른나무 재단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별이 된 아들, 빛이 된 아버지 한국 학교폭력 대응 모델의 글로벌함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글로벌 학교폭력 예방 전략 세미나를 개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푸른나무 재단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세미나 첫날, 저는 학생들에게 김종기 이사장님의 이야기부터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 깊은 상처를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를 말이죠.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접근법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 접근입니다. 푸른나무 재단은 학교 폭력을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합니다. 학생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푸른나무 재단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과 또래 상담 시스템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미국도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적이고 분절적인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푸른나무 재단의 접근법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무엇보다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세미나 소식은 빠르게 퍼져 교육부와 여러 학교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보스턴 교육청에서는 푸른나무 재단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제 논문이 발표된 후 일어났습니다. 유럽과 호주의 여러 교육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푸른나무 재단의 모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김종기 이사장님께 이 소식을 전했고 그분은 기꺼이 국제 워크숍을 열어 푸른나무 재단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6개월 후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글로벌 학교 폭력 대응 컨퍼런스가 열렸고 김종기 이사장님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셨습니다. 12개국에서 온 300명 이상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 컨퍼런스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의 연설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전 세계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재단에서 시작된 지혜가 세계 각국의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요? K-팝이나 K-드라마를 넘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지혜와 경험, 그리고 시스템까지 세계로 수출하는 모습.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김종기 이사장님과 저는 하버드 캠퍼스 근처의 찰스 강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보스턴의 풍경은 아름다웠고 우리는 지난 1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의 모델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대연이의 별빛이 전 세계를 비추고 있는 것 같네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보스턴의 시범 프로젝트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었고 호주와 독일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나라가 푸른나무 재단의 기본 철학은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죠. 김종기 이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겸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저는 이제 곧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75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바통을 넘길 때가 되었죠. 그의 말에 놀랐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27년 넘게 쉼없이 달려왔고 이제는 그가 세운 토대 위에서 다음 세대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갈 차례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남은 시간은 대연이와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묘소도 자주 찾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시작된 일들이 잘 이어지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책으로 남기려고 해요. 별이 된 아들에게라는 제목으로요. 그의 계획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27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또 다른 형태로 아들과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책이 출간되면 꼭 영어로도 번역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부모들과 교육자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우리는 계속해서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한국에 대한 교수님의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단지 경제적으로 성공한 아시아의 한 국가로만 보았습니다. 삼성, 현대, K-팝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한국은 깊은 인간애와 공동체 정신, 그리고 혁신적인 사회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특히 개인의 아픔을 사회적 변화로 승화시키는 능력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김종기 이사장님은 제 말에 깊이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찰스 강변의 벤치에 앉아 잠시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마침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고 그 광경은 마치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연이도 틀림없이 기뻐할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저야말로 이런 소중한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대연이의 이야기, 그리고 이사장님의 헌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화는 마무리되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소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보호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정신을 지키는 지혜의 나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별이 된 아들, 그리고 빛이 된 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별빛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의 삶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힘, K-스피릿의 진수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국가적 자랑거리를 넘어선 깊은 인간 드라마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의 슬픔이 어떻게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 영감을 주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자녀나 손주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학교에서 누구랑 밥 먹었어? 요즘 친한 친구는 누구니? 이런 작은 관심이 때로는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손주를 키우고 계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1588-9128 전화번호도 같이 공유해주세요.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100번째 이야기로 김종기 이사장님과 푸른나무 재단의 감동적인 여정을 선택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지킴이 송유나였습니다.